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네이버 TV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이버 TV에서 김연선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를 들고 계시는데요. 자, 레고캠 바이오 매수하신 가격은 53,000원입니다. 15%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죠. 자,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또 짧게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좀 부탁을 동시에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김연선님께서는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 조금 길게 보유하실 생각은 갖고 계시네요. 자, 그래도 조금 불안하신지 단기적인 목표 주가도 여쭤보신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레고캠 바이오 확인을 해보죠. 네, 김정수 전문가님, 레고캠 바이오 들고 계시는데요. 53,000원에 15%입니다. 장기적인 시각과 함께 단기적인 목표 주가도 여쭤보셨는데요. 함께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레오캠 바이오는 가격 조정이나 이제 악재에 의한 좀 조정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사도 되는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 종목 네.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항체라는 것이 어떤 우리 몸속에 질병이나 병균이 들어왔었을 때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약물을 투여를 했었을 때 이 임상을 진행하는 이 환자에 대한 결과치가 완전 상이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RNA 백신이 지금 핫하잖아요. 네. mRNA 관련된 이 백신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약물 100을 투여를 하는데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50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나올 때 50을 투여를 하게 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100을 투여하는 것보다 50을 투여하게 되면 두 번 할 수가 있는 거고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랬을 경우 중요한 게 목표한 지점까지 얼마만큼 약물을 잘 전달하느냐 그다음에 이 항체가 얼마만큼 활동을 잘 진행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때가 있고 찬밥 신세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찬밥 신세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신약이 뿐질어졌었을 때 이것도 그러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겠나 하면서 이제 그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이사와 관련돼서 또는 임상과 관련된 시기가 좀 지연된다거나 중단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에서는 시간이 미뤄지더라도 이건 악재로 해석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시 임상을 재개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레오케임 바이오가 4월 달에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한 겁니다. 중국 쪽에서 임상 진행했던 것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대표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구속과 관련된 루머가 좀 나온 거죠. 네. 정제에서 이제 사실은 아니지만 네.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온 거지 본질적인 부분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좀 감안하면서 레오캠 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가치가 이제 높아지려면 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보다 이제 알테오젠이 됐건 레오캠 바이오가 됐건 최근 들어서 뭐 아이진, 올릭스, 에스티팜, 셀리드, 셀루메드 뭐 이런 업체들처럼 새로운 어떤 mRNA 관련된 방식이 나오든 아니면 바이오제약 관련된 기존보다 더 나은 치료 방식이 나오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해발이 되었었을 때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으로 가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자금을 쌓아요. 자금을 쏠 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쏩니다. 한 5천억이면 한 종목을 5천억 쏘는 게 아니라 한 500억씩 10개 쌓아놓는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는 네. ADC 집단 쪽으로 한 1,000억 쏘고 그 중에서 한 300억은 알테오젠, 300억은 레오케임 바이오, 300억은 뭐 ABR 바이오 이런 식으로 쏘고 예. mRNA에 대해서는 뭐 아이즈 한 300억, 셀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가는 자금 베팅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성공하더라도 계좌가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종목이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 네. 중심 키워드가 있느냐, 이 중심 키워드가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종목이 거기 안에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케임 바이오는 알테오제이나 이제 에이비얼 바이오하고 이제 한 묶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아두카마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셀루메드나 이제 셀리드 그다음에 레오캠 바이오처럼 ADC 업체나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몸값이 높아질 수 있죠. 네. 이게 mRNA 쪽으로도 더 활용이 되기가 쉬운 게 mRNA 관련돼서 이게 왜 뜰 수가 있냐면은 최근 들어서 뭐 델타 변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델타 변이가 쉽게 말해서 인도 변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코로나 관련된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게 A면
지금 변이된 바이러스는 A-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 코로나가 있고 지금도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변이가 됐잖아요. 그럼 작년도가 A면 지금은 A가 아닌 뭐 BC가 아니라 A, A- 그다음에 B-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재료는 안 바뀌는 거죠. 여기에 새로 추가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mRNA 설계 기술이 되는 거고 이런 이 설계 기술을 가지고서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도 있을 거 아닌 겁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든지 이게 그 ADC 관련된 이런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빨리빨리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그 타겟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53,000원에 대한 15%의 비중을 가지고서 나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최소한 요번에 무너졌던 시점 있잖아요. 코로나 요 사태 이전에 대표이사와 관련된 좀 그 루머 나와서 급락했던 자리, 저 자리는 전 기본 복구돼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6만 한 4,000원, 3,000원 정도까지는 기본 전 보유 반등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는 다음에 물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각을 좀 나눠서 여쭤보시긴 했는데 일단은 6만 원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좀 인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남아 계시면 다음에 또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네요. 자, 레고캠 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김연선님의 종목이었습니다.